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역대급이고요. 항상 매 분기마다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거의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4만 대를 좀 넘겼는데 테슬라 주특기인 4분기 때는 더 폭발하겠죠. 그리고 이런 추세면은 내년은 당연히 100만 대는 넘고, 이제 텍사스나 베를린 공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올해 얼마를 뽑아주냐에 따라서 올해 100만 대를 가냐, 그리고 내년에 200만 대를 가냐가 이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듯이 테슬라의 최대 강점은 제조입니다. 자율주행적인 측면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원하시지만,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레벨 3까지는 아직까지 제 스탠스가 이제 바뀌진 않았습니다. 근데 좀 더 4나 5에 좀 이제 기우는 쪽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레벨 3를 버린 게 아닙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오늘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서도 밝혔듯이 테슬라의 가장 long-term comparative strength는 manufacturing입니다. 이건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라는 취약점이 있는데,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지금 100만 대 이상 생산하고도 남을 회사죠. 이 제조가 왜 얼마나 무섭냐면, 그냥 제조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칩 쇼리지 때문에 미국의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은, 제가 한 연 이틀 동안 떠들고 있는데, 다 지금 뒷걸음질 하고 있죠. 그게 대동소이할 뿐이지. 지금 이 기사 타이틀에도 보듯이 대부분의 회사가 다 맞았는데, 물론 이제 소규모 파는 회사는 또 제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규모로 파는 회사들은 다 맞았는데 테슬라만 맞지 않은 거죠. 이러니까 통합형 시스템, 그리고 반도체를 알고 모르고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항상 수직 계열화를 하고 이거를 그냥 완제품으로 받아서 조립만 하던 기존 내연기관들은 이런 거에 탄력적일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도 당연히 반도체 쇼리지, 칩 쇼리지를 당했지만, 실제로 자기가 디자인을 하고 이걸 알게 되면은 당연히 라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 대처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스페이스가 지금 다른 회사들은 아예 생산이 안 되는데, 테슬라는 계속 꾸준히 이걸 밀어붙인 거죠. 칩 스펙만 맞으면은 다른 칩을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저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는 이런 CNBC나 그냥 대형 언론사에서도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보쉬 역시도 유명한 부품 회사죠. 지금의 자동차 회사들의 서플라이 체인은 더 이상 이제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제조 혁신, 이게 정말 테슬라의 제조 혁신에 대해서 더 깊게 이제 오늘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일단 수치만 봐도 어마무시한 게 지금 거의 50%, 70%씩 계속 올려가고 있죠. 저는 이런 추세면 어제 내연기관 회사들이 정말 망할 수도 있고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3분기 숫자가 확실히 나옴으로써 결정 내릴 수 있는 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지금 이게 테슬라만 50%, 70%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내연기관 회사들, 그것도 전기차도 아니죠. 심지어 내연기관 만드는 회사들의 판매 대수는 뒤로 오는데, 얘는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앞으로 가니까 지금 상대적 체감은 어마무시한 거죠. 앞에 있는 놈은 뒤에 오고, 지금 쫓아가는 사람은 더 많이 오고, 그리고 얘는 전기차고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런 속도라면은 정리가 정말 초긴장을 해야 된다. 이건 진짜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 트윗에 보면은 폭스바겐의 DS CEO가 정말로 이 매뉴팩처링에 대해서, 이제 생산에 있어서 위험이 있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 대비해서도 좀 폭스바겐이 비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의 혁신, 이 생산 능력은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물론 그만큼 일자리도 줄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법리적, 그리고 사회적 합의, 그런 노조의 반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짜 테슬라의 최대적이기,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런 경쟁력,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이거는 끝판왕입니다. 정말 무서운 회사고, 정말 익스포넨셜리 올라갈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긴장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빠른 시일 안에 정리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테슬라의 강점이 뭐냐면 리쇼링입니다. 지금 이런 이 무지막지한 수치를, 이게 지금 중국하고 미국에서 달성했거든요. 물론 중국이 껴져 있으니까, 중국은 워낙 가격이 싸고 제조에 특화돼 있으니까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상당수는 미국에서 한 겁니다. 이 인건비 비싸고 매번 이런 제조 능력을 잃어가는 이 미국에서 일어난 제대로 된 리쇼링에 대한 어떤
모범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각국마다 자국의 그런 제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보조금이라든지 배리어를 쳐가면서 보호를 많이 합니다. 테슬라는 거기에도 특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팔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자동화를 해야지 이 비싼 미국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걸 미국에서 이렇게 팔면서도 이익을 낸다라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지금 저분들은 뒤로 오면서 이분들은 앞으로 쫓아가면서 지금 그러면서도 마진이 남고, 그것도 이 비싼 미국에서도 하는 게, 보십시오. 지금 UAW는 계속 임금을 올려달라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다 UAW의 아마 요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압박을.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노조를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여튼 현 정부의 바람도 이렇고 완전히 무시한다라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업이 돌파하는 것은 자동화입니다. 레이버 차지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포드 같은 경우는 마기는 미국에서 생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들어오는데, 이게 멕시코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당연히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쌉니다. 여러모로. 거기다가 지금 법적인 면도, 그러니까 멕시코가 굉장히 자동차 산업을 이제 부흥시키려고 해서 상황이 지금 미국 대비 굉장히 경쟁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GM도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UAW가 발끈해가지고 발목 잡는다라든지. 그치만 결국은 기업이 어떻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의 속성, 최대 목표는 이윤 창출입니다. 결국 그런 부담감을 이겨내려면, 그리고 과거에 협약도 하나 맺어놨기 때문에, 이걸 뭐 미국이 최대 강국이라서 뭐 맘대로 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멕시코와 자유무역 협정이라든지 여러모로 그런 것들이 다 맺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걸 100%, 그러니까 FTA 타리프에 대한 어드밴티지도 있죠. 이걸 완전히 현 정부도 그걸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멕시코에서 오는 걸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테슬라는 멕시코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바이든이라도 이게 뭐라고 언급하기가 좋긴 한데, 이걸 언급하자니 UAW 눈치도 보이지만 또 다른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래저래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뭐 큰 어드밴티지를 현 정부에 뭐 바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없어도 이런 지금 회사들은 지금 멕시코 가려는데 이게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거기다가 멕시코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중국보다 쌉니다. 여러 보고서들을 보면은 멕시코의 경쟁력은 중국보다도 훨씬 더. 왜 그러냐면요, 중국이 조금 더 이득이 있는데, 중국은 미국으로 오려면 엄청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싫어하는 그 로지스틱,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을 파츠를 모았다가 또 딴 데로 파는, 거기에 최대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 팔려면은 그 근처에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게 굉장히 큰 이득입니다. 또한 온타임, 또 시간도 축소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무형의 가치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서의 생산은 이렇듯 이 중국보다 남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들의 타이틀을 보면은 이게 리쇼링이 추세라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리쇼링을 한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믹스된 시그널을 보여주거든요. 보고서들을 보면은. 근데 테슬라는 굉장히 모범적 사례고, 그러니까 라이쇼링이라고 하죠. 하려고는 하지만 이미 미국은 어느 정도 그 참 제조에 있어서 일부는 리쇼링이 굉장히 잘 돼 있지만 어떤 건 잘 안 돼 있고, 이렇게 자동차 업계를 또 뜯어보니까 멕시코라는 저 엄청난 강자가 자꾸 들어와서 미국을 야금야금 심지어 중국보다도 나아 보이지만 그 와중에서 테슬라는 이걸 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제조적인 능력을 그냥 단순히 좀 전기차 많이 만드는 애로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화의 끝판왕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타개할 수 있는 대단한 회사고요. 저도 역시 일론 머스크 트윗에 아주 동의를 하면서 테슬라의 최대 강점은 제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만 아마 보급이 된다면 4분기 뻔하죠. 안 봐도 그거 영상으로 만들었죠. 변하지 않을 거라고. 이미 미국 내 한 80%의 지배율은 지금 거의 그냥 보이는데요. 지금 칩 쇼리지가 내년에도 사실은 내년까지 그냥 가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참 체질 개선을 이제는 해야 되는데 역시 쉬워 보이지 않죠. 결국 내년까지는 이게 그냥 탄탄대로라는 게 그냥 보이기 때문에 이거 주식에도 제 조심스러운 예상은 어떻게든, 근데 워낙 주식엔 변동성이 많으니까요.
다른 요인들이 만약에 지금과 똑같다라면 뭐 굉장히 호재죠. 호재이고 앞으로 제조에 있어서 과연 이 기업을 당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유일한 허들은 배터리다. 그것만 뒷받침이 된다면 이런 추세라면은 다른 자동화 그리고 베를린 공장은 더 자동화를 많이 신경 썼다고 그러죠. 200만 대도 내년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배터리를 좀 잘 보면은 앞으로 테슬라의 어떤 최대 생산치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섣불리 그냥 많이 만들었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제조 혁신의 끝판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 S 플레드의 이런 트윗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칵핏 앉았을 때 그런 요크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프라이슬리스라고. 저도 빨리 이걸 맛보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이거 모델 S로만 한 거죠. 지금 X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S가 딜리버리가 안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얼마 많이 주문이 밀렸으면 저도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 4분기에는 X나 뭐 내년에는 X가 들어올 테니까 이건 뭐 거의 이변이 없는 한 미친 듯이 수익성도 엄청 좋아질 거다. 비싼 차도 이렇게 많이 팔아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기 이제 나오는 회사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이거 다 S랑 X 다 기본이 1억이 넘는 차들입니다. 이것도 이 정도로 지금 S 하나만도 이렇게 팔아먹고 있는데 4분기에 저도 받게 되면 S를 상세히 리뷰할 거고요. 대단한 회사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